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대적합,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과소적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아마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과대적합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대적합이란 일정한 최적점을 지나서 검증 세트의 손실이 늘어나고 훈련 세트는 손실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훈련 세트의 손실이 작아진다는 뜻은 훈련 세트에 잘 적합화됐지만 검증 세트, 새로운 세트죠. 검증하는 세트에 적합하지 않게 된 건 일반화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 그러니까 거기에 과대적합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델의 복잡도에 대해서, 이게 복잡도 아니라 복잡도인데요. 복잡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이 복잡할수록 훈련 세트에는 잘 세팅이 됐는데 검증 세트 손실이 늘어난다. 이것도 손실에 대한 거죠. 과대적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소적합은 테스트 세트 성능이 향상된 소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손실이 어느 정도 평탄화가 이렇게 쭉 일정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동안에 멈춘 거죠. 그러니까 최적점 전에 멈춘 거죠. 그러니까 과소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거나 모델이 규제가 너무 많거나 하면, 또는 충분히 오래 훈련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대적합 문제는 규제를 하거나 또는 모델을 단순화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LN-L2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난 시간 동영상으로 좀 더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N-L2 규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성공한 사례, 그리고 보면 교차 검증, 그리고 미니 배치까지 정도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학원법에서 나오는 원리들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딥러닝에 있어서 어떤 걸 학습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최적화에 가까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자동차 연비 테스트인데요.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그거를 돌렸던 사례를 보고 그 결과 나온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연비 테스트를 데이터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보면요. 요렇게 연비가 이렇게 열로 열벡터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실린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호스파워, 마력, 뭐 웨이트, 뭐 이런 것들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오리진 부분은 이렇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게 범주거든요. 1일 때는 0, 1, 2로 돼 있는데 0일 때는 유럽형, 그리고 1일 때는 일본형, 2일 때는 미국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394 행에 있는 자료가 미국형이죠. 394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가 유럽형인가 봅니다. 2가 유럽형이고 1이 미국형, 그렇죠? 0이 일본형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394번에 보면 2가 되어 있는데 유럽형이네요. 이렇게 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범주형이 있을 땐, 물론, 이렇게 범주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원하드 인코딩을 써서, 우리가 좀 더, 확률적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딥러닝에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그게 전부, 확률로 표현해서 주는 거거든요. 전부, 전체를. 전체 합이 1일 때를 1인 것을 1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확률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를 볼 때는 좀 더 좋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하여튼 원하드 인코딩 이것도 모듈에서 다시 말하면 함수에서 지정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바꿔줘요. 굳이 그냥 막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보다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거죠. 다시 말해서 딥러닝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서. 그렇죠? 이건 뭐 아일 로케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형식 판다스 포맷에서 쓸 수 있는 거죠. 판다스 포맷에서만 쓸 수 있어요. 판다스 포맷은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인덱스와 레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에. 2차원 어레이에 판다스 포맷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다스 포맷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2차원 어레이는 전부 다 표현해 달라는 거고 행은 그다음에 열에 대해서는 1부터 표현해 달라. 다시 말하면 아까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0번째 열에 연비가 있었는데 0번째 열에 연비를 뺀 거죠. 그렇죠. 1부터 시작하니까 실린더부터 그렇죠. 실린더부터 자료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타겟 데이터죠. 여기 연비는 타겟 데이터잖아요. 연비가 얼만큼 나올 건지 어떤 이런 변수들을 넣어주면 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연비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피처들만 이렇게 뽑았어요. 그 데이터는 392개의 행과 9개의 열 컬럼 9개의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X축으로 들어가는 변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보면 배축값 데이터하고 우리 이제 연비 데이터, 자동차 연비 데이터 어떻게 틀린지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했던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예측된 가격이 보통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배축값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4개의 변수 중에 3개가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측하면. 나머지 이제 요거는 강수량에 대한 건데요. 강수량은 이렇게 가서 이쪽에 쌓여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각각의 분포가 선형을 이루기 좀 어렵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 연비 데이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을 그을 수 있는 선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모습이 좀 더 잘 나오는구나. 제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대충 이렇게 분포의 모습들을 보고 피처들이 어떤지 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종 모양으로 거의 분포가 가운데 분포하죠. 전부 다들. 그렇죠? 참 좋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은 분포가 좀 다르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쏘 규제로 해서 얘를 좀 1, 10, 50 이렇게 라쏘 규제를 통해서 좀 확대해 볼까요? 조금 그렇게 보았어요. 살펴봤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전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대로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요 트레이닝 파란색은 트레이닝 로스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밸류 로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같이 묶어놨는데 좀 역시 확률적 경사하고 동일하게 사용됐고요. 그래서 진동하는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L1 규제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9개죠. 9개의 변수들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학습하고 마지막 200분까지 하고 마지막 이제 이겠죠. 이걸 보면 이제 엑스테스트와 프리딕트를 보면 이게 이제 예상한 값이고요. 얘는 원래 값이죠. 그렇죠? Y 테스트죠. X 테스트가 아니고 선형성을 띠죠. 거의. 그러니까 얘가 30일 때 거의 30의 가격 30일 때 30의 가격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값이 잘 들어맞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된 거죠. 이건 조금 더 규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규제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 라쏘 이거는 이게 거의 이제 센터링 가격이 모인다고 그랬죠. 라쏘 규제를 높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소적합으로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막 진동하던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렇죠? 과소적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결국 과대적합을 하면 에런 규제나 또는 L2 규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는 L2 규제, 뭐 다중 공정성 문제를 줄이는 L2 규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변수들의 피처를 선택하는 에런 라쏘 규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리치, L2 리치 산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중 공정성 문제나 목재를 복잡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걸 쓰니까 이제 알파 계수가 커질수록 계수의 크기 자체가 아까는 여기 보시면 계수의 뭐 이건 별 크기가 이제 크게 이제 물론 이제 모이기 때문에 변화는 주는데 여기 보시면 계수의 크기 자체가 1.5, 1.5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확 줄어버리죠. 그렇죠? 알파까지 커질수록 전체 계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L1, L2 규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오버피팅 되는 거를 좀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일단 규제를 통해서 줄여갈 수 있다. 이 정도 뭐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각법 안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 할 때, 규제를 넣을 때 그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두 가지 더 요거를 이제 원리를 조금 더 경사각법과 우리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확률적 경사각법이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좀 줄일 수는 없는지 굳이 규제를 안 해도 줄일 수는 없는지 어떻게 효율적이지만 효율적이고 또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미니 배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알고리즘이든 전부 다 미니 배치를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넘어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왜 딥러닝 가운데서도 그러면 딥러닝이 분류나 뭐 다른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어, 선형은 딥러닝을 한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이후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케라스와 텐서플로우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 여기까지 가면 저희가 선형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그 입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샬로우드 네트워크 정도 얕은 신경망까지 가는 건데요. 얕은 신경망 정도까지 가면 이제 선형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다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신경망으로 하나일 때 그리고 층이 두 개일 때 얕은 신경망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학습하면
우리가 요번에 목표한 것들은 다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차 검증법.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죠. 교재에서도 이제 교차 검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교차 검증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작다는 거는 뭐 그냥 몇 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아니라 뭐 몇만 개밖에 없다. 뭐 이럴 경우에 좀 더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켰을 때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나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검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습을 못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많으면 모집단에 가까워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타낸 게 교차 검증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샘플 개수가 많지 않을 때 이제 검증 세트를 훈련 데이터에 나누면 훈련 세트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학습할 데이터가 적어들죠. 그래서 결국은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눠서 이제 검증하면 과적합되는 또 다른 모르는 세트에 대해서 뭐 과적합된 거를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K폴드라는 건 뭐냐면 K개만큼의 폴드를 가지고 교차 검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세트는 이렇게 칠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자료예요. 사실은 전체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또 있겠죠. 엑스트레인과 테스트로 나왔는데 검증 세트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위해서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 검증 세트와 트레이닝 세트를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으로 K개만큼씩 나누어서 예를 들면 다섯 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5개죠. 왜냐하면 여기가 개수가 5개잖아요. 전체를 5개의 폴드로 나누었을 때 하는 교차 검증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리데이션이 이렇게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선 이 다섯 부분의 두 번째로 검증을 놓고 나머지 4개로 학습시키고 총 그러니까 이 학습과 검증을 거치는 것을 5번 정도 하는 거죠. 최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차 검증을 요거 하나 할 때와 다른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하면 요것만을 진행을 하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로 두면 확률 중에 25분의 1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근데 요거는 이제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훨씬 검증이 잘 되고 학습도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을 떼놓으면 학습은 얘만 갖고 하잖아요. 얘는 검증만 하고 쓰이고. 요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없는 거죠. 검증할 때는 학습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다양한 분포들을 가지고 학습하고 검증하고 학습하고 학습을 바꿔서 검증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분포에 대해서 고르게 학습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게 된 거죠. 그걸 한번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보십시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10개로 K폴드를 10개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나머지인 거죠. 10개로 나면 이제 10등분을 하고 이제 한 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로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그럼 뭐 몇 개가 남겠지만, 그거는 나머지 부분 쬐끔한 건 뭐 개수가 틀려도 쓰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쵸? 그렇게 일단 나누고요. 빈, 빈스를, 그쵸? 뭐 콩개수를 그렇게 10개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 개수에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져올 때 보면 이 테이블의 인덱스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검증할 때와 어, 트레이닝 할 때 인덱스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만큼 잘라서 여기를 검증으로 두고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로 해서 한번 훈련을 하고 한번 훈련을 끝나면 다시 검증 세트를 인덱스를 요만큼 바꿔줘서 밀어주는 거죠. K개만큼 밀어줘서 밀어주고 그거를 가져와서 학습하고 결국 데이터 인덱스를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건데 보시면 스타트에서 10이니까 10개만큼만 가져옵니다. 10개, 10등분한 것, 그러니까 10%만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 인덱스를 더해주는 거죠. 처음엔 이게 이제 빈수는 끝이니까 시작은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그것만큼 end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거 플러스 1부터 나머지 개수겠죠. 그래서 폴드 자체는 트레이닝한 폴드는 뭐냐면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그렇죠?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0부터 시작할 테니까 0부터 시작하고 아니 10개만큼 가져오니까 10개 하고 이게 0, 0부터 뭐 11개. 그러니까 11개 정도 가져오는 거죠. 10개에서 11개.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0부터 시작한다면 이 10이면 이제 나는 10이겠죠. 10개니까. 그러면 10개를 가져와서 엑스트레인에다 폴더에 넣고 그다음 그 나머지 부분 그렇죠? 타겟도 똑같은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 위치. 그 나머지 부분은 검증 폴더를 빼고 나머지 트레이닝 인덱스를 계산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써서 이제 레인지를 0부터 이제 스타트까지 그리고 더하기 리스트로 이제 또 이제 랭스만큼 엔드에서 랭스만큼 개수만큼 가져온 겁니다.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죠? 밸리데이션 요 랭스만큼 건너뛴 다음에 나머지. 그렇죠? 트레이닝 인덱스는 여기서 인덱스를 그거만큼 거치고 더해서 그 간다는 것은 요거에서 더해서 요만큼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을 레인지를 통해서 마지막 엑스트레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인 폴더는 뭐예요? 여기 아까 계산한 트레인 인덱스를 계산한 나머지 폴더를 가져오고 그리고 타겟도 똑같이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제 표준화하는 거죠. 센터링. 그렇죠? 센터링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져오면 표준화 과정을 또 한 번 하고 이거 다시 가져오면 또 표준화해요. 왜냐하면 요 가져오는 그게 변했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고 변하고 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테스트할 때 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러닝 한 번 하고 그렇죠? 아니 그거 만들어서 싱글 레이어 가져온 걸 여기 이제 변수에 넣고 요게 이제 생기면 요거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폴더까지 가져옵니다. 동일하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입값 설정이 이전 경상보다 이제 높여서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검증 교차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이 훈련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버피팅을 완화하기 위해 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검증 폴더를 먼저 갖고 오고, 스타터 엔드부터. 그렇죠? 그 리스트에서 그 검증 폴더만큼 스타트. 이게 왜 이렇게 0에서 더해주냐면, 엔드에서 더해주고, 리스트에서 여기 더해주냐면, 이게 계속 요만큼 더해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시각화한 건데요. 조금 줄여볼까요? 역시 진동을 하긴 합니다. 많이 진동을 하는데, 러닝 커브를 시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평균 제거법으로 이제 했는데, 좀 이제 수치가 작죠? 이게 뭐 7까지 올라가고, 뭐, 여기도 6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좀 더 분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왔죠? 여기 잘라보면 4천 부분 있잖아요. 그쵸? 4천 부분, 여기는 Y 테스트.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 그리고 여기는 예측값. 0부터 4천까지. 좀 고르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진동하다가 이제 좀 죽는데요. 러닝 커브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차 검증한 후에 가격을 좀 예측해 봤어요. 여전히 분포에서 이제 가져온 엑스트림 분포 마지막 분포에서 가져와 봤어요. 거기서 이제 변환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어, 다시 매핑하는 겁니다. 매핑해서 거기서 넣어서 가져오니까 이제 요거는 계산만 하는 거죠. 학습 없이 3,300원, 3,000원대 초반 정도가 우리가 예측한 가격과 맞는 것 같아요. 잘 검증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니 배치는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아까 이제 교차 검증에서 그렇게 폴더별로 했더니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확률적 경사광법은 한 개씩 가져와서 막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았어요. 보시면 확률적 경사광법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오고 이거를 진동을 줄이려면 학습을 어, 단위별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 개를 할 때 나오는 거니까 여러 개를 하는데 이를 나눠서 하니까 요 학습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또 요거 진동하는 걸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주로 이제 모든 학습법에서 미니 배치를 씁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미니 배치 경사각법인데요. 미니 배치 경사각법은 확률적 경사각법과 배치 경사각법의 장점을 절충한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한 개씩 왔다 갔다 할 때는 분포가 막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에라가. 그런데 그거를 어느 만큼 가져와서 평균을 가져오면, 에라의 평균을 가져오면 그 진동폭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구현은 이제 개념은 확률적 경사각법, 스토캐스틱이랑 스토캐스틱이랑 비슷하지만 에포크마다 이제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하고 그걸 업데이트하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니까 좀 더 효율적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나 잘라야 되느냐라는 거는 뭐 절대 기준은 없는데요. 이제 그것도 학습 곡선을 보고 봐가면서 좀 하는 것이 좀 맞는 거겠죠. 결국 미니 배치가 1이 되면 한 개씩이니까 확률적 경사광법이 되는 거고 미니 배치가 전체로 두면 그냥 배치 경사광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구현하는 걸 박힌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높여볼까요? 예. 보시면 확률적 경사광법과 미니 배치 경사광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확률적 경사광법
이제 확률로 이제 자꾸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게 학습 효과가 커요. 어, 결국은 이제 음,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서 알파고 제로에서 사람의 지도 학습을 빼고 학습을 시키는데 이 확률적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막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학습이 좋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어느 정도 분포 안에 무조건 랜덤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원리에서 종 모양의 그런 것들의 분포를 가져오면 결국은 평균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한다면 그런 방식에서 확률로 넣어주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확률적 경사각법을. 거기서 이제 인덱스를 막 섞었잖아요. 그 인덱스를 섞는 것을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랜덤 퍼뮤테이션 요거를 썼는데요. 대신 이제 미니 배치 경사각법에서는 그 훈련일 때 뭐냐면 그 배치만큼 가져오는 게로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그거를 샘플들에서 학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 안에 루트를 만들어서 그 갖고 온 것만큼 정방향 계산하고 오차 계산하고 역방향 계산하고 업데이트 해주고 이 방식은 항상 이게 동일했어요. 그렇죠? 훈련에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X 배치, Y 배치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어, 이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여기다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그래서 반환한다. 이렇게 두 개 X에 갖고 오고 Y 배치에 갖고 오면 그것만큼 이제 갖고 오는데 Y 배치는 이제 보통 어 이제 이게 뭐예요? 열 벡터로 들어올 거니까 저기 뭐예요? 행 벡터로 들어오니까 행으로 이제 쫙 옆으로 들어오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열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Y 배치 자체가 이거 보시면 배치로 갖고 온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잖아요. 전부 모양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쓰려면 열 벡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열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X 배치만큼의 샘플 개수를 저장하고 그것만큼 뭘 해요? 에라 계산하고 그렇죠? 로스 계산하고 그렇죠? 요걸 다 하고 그다음에 요 배치만큼 한 다음에 손실 계산하고 평균적 손실, 평균 손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에라를 업데이트하고 밸류는 배치만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에러와 이제 요 전부 다 여기 업데이트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요 갖고 와주는 부분, 제너레이트 배치 부분하고 셀프 트레이닝 부분의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볼까요? 다시? 뭐 이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니 배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미니 배치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거 부분을 이제 구현한 부분입니다. 피팅에서. 여기 제너레이트 배치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 큰 틀입니다. 큰 틀 로지컬한 거. 백프로파게이션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배치만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미니 배치라는 건 싱글 레이어, 확률적 경사법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클래스에서 거기 있는 구조를 갖고 오겠다. 동일하게. 이게 부모 클래스고요. 이게 자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같은 부분이 있는 거는 이렇게 같은 함수로서 다시 정의해줘서 쓰고요. 그렇죠? 위에도 있었으니까요. 요 위에 걸 쓰면 안 되니까 요 갖고 와서 특성대로 갖고 오고요. 변수는 그대로 그것도 토성대로 가져오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라든지 요거는 이제 다시 정의해야겠죠. 변수는 트레이닝과 및 제너레이트 함수를 이렇게
클래스 미니 배치 네트워크라는 걸로 이제 함수로 뭡니까 객체로 다시 정의해주는 그런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이제 보시면 구조 변경인데 피팅을 배치 단위로 하는 거, 그리고 배치 부분을 만들어 오는 함수 겐 배치, 그리고 역전파하는 프로파게이션도 이제 그 뭡니까 그 랭스만큼 해야 되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슈퍼 인it은 이제 위에 이제 요거 분모 아이디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뭡니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초기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합니다. 배치 사이즈를 정의를 해서 셀프 배치라는 이제 그걸 여기다 입력해주면 초기화할 때 입력해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틀을 만들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함수형 그 인자로 넣어주면 그게 이제 셀프 배치 사이즈로 이제 멤버리에 생깁니다. 백 프로파게이션 이 개수만큼 그렇죠. 랭스의 x 이제 샘플 배치로 들어오니까 그 배치의 개수만큼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평균 값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고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절편과 바이어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아까 있던 것처럼 이제 뭐죠? 검증도 이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검증도. 근데 검증은 이제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걸 한 만큼만 넘기면 되니까 뒤에서 특별하게 검증은 그 원래 그 업데이트 검증 로스는요 x 밸류와 y 밸류 그냥 넘기면 된 거예요. 계산된 것만큼 전체 이제 하고 나서 그쵸? 에포크만큼 했는데 그거 전체 제너레이트 하고 나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검증은 손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레이닝과 배치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트레이닝은 정방향 계산하고요. 그만큼 가져와서 가져온 것만큼 그냥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오차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여러 번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게 다 계산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형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쭉 피처로 나오거나 또는 열로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는 열로 바꿔줘서 열 벡터로 바꿔줘서 다시 넘겨줘야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또 해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쉐이프를 맞춰주는 거니까요. 자, 쉐이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함수. 이 부분이 이제 가져오는 거죠. 미니 배치 횟수만큼. 그렇죠? 랭스에서 배치 사이즈. 뭐 예를 들면 보통은 32개 정도 하는데 32개 정도로 갖고 옵니다. 랭스를. 32개를 잘라서 첫 번째 갖고 오는 거죠. B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죠. 교차 검증에서 보셨죠. 그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똑같이. 배치로 나눠서 나머지를 이제 한 말하고 B는 이제 한 스텝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엔 이제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똑같이 확률적 경사감처럼 인덱스를 섞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확률적 경사감법을 쓰는 거예요. 미니 배치 안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와서 그 안에 하는 거는 그 안을 확률적 경사감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에라보다는 평균으로 또 나오니까 그렇죠? 에라를 아까 평균적으로 했잖아요. 훨씬 더 개수를 적게 해서 확률적 경사감법이지만 그 단위로 갖고 오니까 그 단위만큼씩 인덱스를 바꿔줘서 그렇죠? 슬라이싱해서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각화를 갖고 오는가 이게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돌립니다. 뭐 여러 번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나
돌려야 되는가 했더니 이제 크게 줄여 나가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초기 값을 주고요. 물론 진동을 합니다. 이게 확률적 경사광법이니까. 근데 막 이렇게 위로 진동 안 하지 않죠. 그쵸? 잘라오니까 잘라온 만큼 안에서는 노이즈가 생겨요. 그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그쵸? 노이즈가 생기죠. 근데 노이즈가 생기면서도 빠르게 최적화되고 있잖아요. 줄고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미니 배치 러닝 커브, 러닝 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좀 줬어요. 너무 진동하지 말라고 규제를,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트레이닝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학습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검증 세트도 진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시각화를 이제 해봤어요. 따로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보니까 이제 이게 왜 따로따로 봤냐면 이게 단위가 틀려서 너무 큰 단위들이라 조금 단위가 틀려서 이렇게 좀 따로 봤더니 따로 보면 이제 이게 러닝 커브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죠. 로스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 형태가 다 이런 형태를 띠는데 보시면 이제 요거가 이제 단위가 이제 틀려서 Y 밸류 정답지하고 요거 단위가 틀려서 일단 잘라고 와봤어요. 한 4,500 정도까지. 이 분포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4,500. 보면 이제 2,000일 때 2,700 정도의 2,700을 얘가 조금 더 높게 예측해 주죠. 로스가 좀 생긴 겁니다. 생기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대략의 분포 안에 들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걸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어질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미니 배치 경사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측 값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핑해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스케일링 다시 한번 해주고 매핑 해주고 그쵸 그런 분포로 이제 다시 값을 넣어주니까 똑같이 넣어주니까 3129원 그렇죠 3000원대 초반 미니 배치 경사방법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층을 이루어서 예측해 주는데 그것과 가장 가깝게 나온 것 같아요 3129원 점점 이제 학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체를 해본 결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오늘은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래머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현재의 학습 목표는 딥러닝의 의미를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미니 배치를 썼더니 미니 배치 경사관법, 확률적 경사관법이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하니까 그거를 단위별로 끊어서 그 안에서 확률적 경사관법을 썼더니 훨씬 더 빠르면서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딥러닝에서 각 노드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딥러닝에 층이 많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해야 되고 효율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미니 배치 경사방법을 쓴다. 우리가 모듈을 일 때 배치 사이즈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또 돌려보시고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한 번,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빨리 하면 두 번. 이게 이제 가장 꽃이죠. 딥러닝. 예, 선형학습도, 왜 딥러닝을 쓰지? 딥러닝은 여러 개의 층이라는데, 한 개의 노드면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좀 더 좋은, 선형이지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뒤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